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1월 5일 오전 9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특히 고고TV를 아끼고 후원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고고TV와 함께 건강을 지켜가십니다. 가십시다. 화이팅! 힘! 우리 똥방각하 엉덩이 탐정 11월 7일 날 담화 겸 기자회견을 한다 그럽니다.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또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담화 몇 기자회견이니까 그 담화가 엄청 길을 겁니다. 1시간 할지 2시간 할지 기자회견까지 하니까 2시간 전후로 할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은 권력만 지키려고 하고 있고 권위는 똥밭에 갔다가 같이 묻어버렸어요. 권위가 없어진 대통령이죠. 솔직히 말해서 현대 정치가들은 우리와 같이 생존하는 정치가들은 권력보다 권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윤석열의 권위는 벌써 똥밭에 들어갔습니다. 땅에 떨어질 정도가 아니죠. 저 밥만 처먹고 배만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무식한 것이 떠드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응? 오빠 아직까지도 전화 안 했어? 김영선 문제 해결 안 했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거 변명하러 나오는 건데 기대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또 국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김건희가 자기 기억나는 대로 자기 편집한 대로 윤석열한테 나가서 설명해 달라 그랬을 것입니다. 김건희가 시켜서 하는 걸 거예요. 왜? 실증적인 증거가 어제 그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윤석열이 안 나왔잖아요. 한독수가 나와가지고 욕만 얻고 들어갔잖아요. 그럴 거면은 국회 시정연설에 나와서 돌을 쳐맞고 가더라도 뚫고 나가야죠. 그렇죠? 돌을 못 맞아요, 얘는. 말만 해요. 더 벅스탑 히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책임질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비등하고 뭐 탄핵을 가느니 하야를 요구하느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야 이러다가 내 권력이 없어지겠다. 내가 잠시 활동 안 하면 되지. 오빠 나가서 국민한테 변명하고 사과해도 돼. 근데 사과를 할 것 같습니까? 응? 어제 같은 경우에 그 한독수가 나와가지고 예산안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거 보니까 기가 찼습니다. 전부 다 자아자찬만 해요. 개혁을 19번이나 얘기했고 의료개혁을 19번이나 이야기했고 국민을 17번이나 팔았고 재정 건전성을 15번이나 팔았고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문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은 2년 반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4대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또 윤석열도 어제 그저께 4대 개혁 완수하겠다. 당정은 심의를 기울여서 2달 남은 기간에 4대 개혁을 완수해달라. 이런 덩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2년 반 동안 윤석열이가 또는 한독수 정부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아주 짜증이 나죠. 국민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윤석열 똥방이 무슨 담화를 하고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는 겁니까? 담화와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사과만 하면 됩니다. 사과만. 2가지만 나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윤석열은 절대 눈물을 짤 인격이 아니죠. 잘못했다. 와이프 잘못 간수해서 잘못했고 와이프 지시를 받아서 와이프가 수렴 청정한 것에서 잘못했다. 절대 앞으로 김건희를 갖다가 아크로비스타에 격려하든지 무인도로 던져버리든지 국정에 손을 떼게 하겠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노무현이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노무현의 와이프 권양숙이가 빨치산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빨치상 연루됐다고 그러시고 노무현이가 그렇다고 내가 와이프를 마누라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왔죠. 근데 이 윤석열이라는 이 위인은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윤석열을 왕으로 여왕으로 하고 지는 갖다가 지시받는 입장이니까 그거 함부로 입에도 못 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사과하면 돼요. 김대중이도 아들 홍삼 트리오 집어넣을 지고 울먹거렸고, 김영삼이도 울먹거렸고, 이명박이도 형 집어넣어버렸고,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김건희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니까요?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변명하러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언론이 헤드라인 뽑기를 상세히 설명하겠다. 일문일답을 받겠다. 명태균 김여사 논란에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것은 한동훈이가 5개를 요청했는데 그것만 설명하겠느냐. 플러스 알파가 있다. 미칩니다. 윤석열은 기자회견을 하고 또 대중 앞에 나와서 말하고 담화를 낼 때마다 국민들은 더 충격을 받습니다. 원래 뭐 아펙 정상회도 가고 G20도 가고 김건희 데리고 다니다가 또 지금 명태균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검찰을 구속해버리고 또 이재명의 11월 15일, 11월 25일 1심 판결이 나오고 그래 11월 말쯤 의견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그냥 혼돈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잡은 거예요. 하자. 돌파하겠다. 돌파가 아니라 이거 뭐죠? 한동훈의 자식이 쪼신쪼신하고 저러고 또 TK도 무너지고 여당의 친윤들도 설랑설랑하면서 무너지고 이러니까 내 자리 지켜야 되겠다. 내 권력 지켜야 되겠다. 우리 여사님을 방어해야 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사야 될 게 뭐냐? 김건희 격리, 첫 번째는 김건희 격리시키고 무인도로 보내든지 아크로비스타 하면 안 돼요. 무인도로 보내든지, 또 무조건 사과해야 됩니다.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할 것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겠다 그래야 됩니다. 독소장이든 뭐든 민주당에 김건희 특검법을 받겠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자기가 우리 김건희가 진짜 그렇게 해쳐먹고 문제가 많으면은 김건희 깜빵에 넣어라.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개는 빠질 거예요. 왜? 담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상세히 설명하겠다 그러잖아요. 기자들이 일문일답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갖다 기대해달라 그러잖아요.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뭡니까? 나는 권력을 지키고 김건희를 보호하며, 그죠? 더 강공정책이 나온다는 거죠. 덩신이죠. 여기서 강공정책이 나오면 진짜 죽어버리죠. 그런데 할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계속 말씀드리기를 전면 개각, 내각 총사퇴, 용산 전면 쇄신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윤석열하고 김건희에 있다는 거죠. 전면 개각, 전면 쇄신은 용산, 그건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냥 김건희부터 잘라야 돼요. 그거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 그 여론조사나 내일 모레 뭐 당화하고 기자회견 한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그런데 명태균의, 김건희의, 윤석열의 그 세 가지 관계를 변명하겠다는 소리죠. 그런데 녹취록으로 다 터졌습니다. 김영선을 공천 주라 했어. 근데 말이 많네. 말이 많으면은, 그죠? 대통령이란 자체가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공천 개입, 여론 조작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특검 받자.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설명하러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윤석열의 7일날 담화 기자회견을 말하는데 어떤 언론이 이런 네이밍을 뽑습니다. 헤드라인으로. 윤석열의 담화 기자회견이 밋밋하고 공허하면은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 윤석열 똥방각하는 절대 밋밋하고 공허한 거를 갖다가 담화로 안 넣습니다. 국민의 염장을 지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전혀 국민의 상식과 합리적이가 또는 공통적인 인식을 벗어나서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들어가요. 괴리됐다는 거죠. 국민과 괴리됐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얘가 나오는 것이 한동훈이가 5개, 4개를 요구했어? 그거 받을 수 없어. 내 식대로 갈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국정전환하겠다. 개혁하겠다. 내가 그러니까 개편하겠다. 그 말은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제하지 못하고 헐러덩벌러덩 철포덩대는 우리 김건희를 자제시키겠다. 그 말뿐이 못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저거 튀어나오지 마라. 윤석열도 권력 내려놔라. 권위도 없는 놈이 권력 갖고 있다.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냥 국민과 여론과 언론과 그냥 비난이 가해지니까 떠밀려듯이 나오는 거죠. 돌을 맞으려면 돌을 맞고 가겠다 그러다가 어제는 돌 맞으러 안 나오고 국회 시정연설 안 나오고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말하면 좀 국민들이 인정하겠지 하고 돌 맞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돌파하겠다고 나오는데 진짜 내일 돌 맞을 겁니다. 차라리 돌 맞지 말고 그만둬.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소리 아닙니다. 고고TV에는 한 임기 1년 정도 남겨놓고 그만둬. 4년만 하고 개헌 같은 거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그냥 하야시키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여권 보수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보면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갖고 나오는 게 아직까지도 이놈아가 세상 물정을 몰라요. 4대 개혁이란 거? 얘는 4대 개혁의 국정의 비전인 줄 알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4대 개혁은 국정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국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근데 아무 국정 철학이 없어요. 근데 4대 개혁을 아직까지 외쳐요. 똑같은 말씀을 저는 반복드릴 수뿐이 없습니다. 4대 개혁을 어떻게 할 건데? 누구하고 할 건데? 지 혼자 한대요. 여권에서 할 수 있대요. 정부에서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4대 개혁에 대해서 정하는 불순세력과 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야권입니다. 교육교육 뭐였습니까? R&D 회사 가서 박살났죠? 킬러 문항 가지고 박살났죠? 노동계획 뭐였습니까? 화물연대 하나 때려잡은 거요? 이제부터 윤석열이 힘이 떨어지고 20% 밑으로 지지율이 공고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민노총, 정교조 다 일어날 겁니다. 그거를 앵벌이 우파 유튜브하고 정광훈 같은 거 얼치기 사이비 목사한테 의시해서 막았었는데 걔네들은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진보 애들이 다 일어나면 걔들은 또 맞불 집회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모금하고 돈 걷고 기가 찹니다. 연금개혁 윤석열이가 던진 세대 간 차별화 연금보험료 또 자율조정장치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모든 키를 누가 갖고 있죠? 야권에서 법률로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협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윤석열 정부가 던져놓고 아이씨 난 이만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료개혁은 의료개혁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당장의 말입니다. 이 본과 4학년생들이 휴학을 했기 때문에 내년 의사 배출이 3,000명이 안 됩니다. 이놈의 자식이 2,000명 의대 정원을 해가지고 2,000명씩 계속 배출하다 그랬죠. 5년 동안. 3,000명씩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이놈이 하는 말이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4대 개혁 이거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얘는 던져놓고 똥 싸고 뭉개는 거는 지가 안 해. 뭉개는 걸 갖다가 정책적인 대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델리케이트한 조직 능력도 없는 놈이
던져놓고, 정책 발표를 지가 다 했어, 이때까지. 그렇잖아요. 교육연금, 노동, 의료, 계약에 대해서 지가 떠들고 밑에 애들이, 정부 애들이 그냥 막, 그냥 그거,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다가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그거만 되풀이한 거예요, 2년 반 동안. 그래서 대한민국에 혼돈이 빠졌고, 국민들은 저거 뭐야? 한 가지라도 한 게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로 12,000명을 파병한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앞에 나와서 그냥 싸우고 있죠. 러시아하고 싸우고 북한과 싸우고 뭐 파병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신무기 준다 그랬다 안 하고 포탄만 준다 그랬다가 안 하고 그런 국민들은 지금 전쟁의 공포를 갖고 옵니다. 그런 게 왜 우리가 필요하죠? 북한 놈들이 몰라. 전 세계가 갖다 전쟁 전쟁에 휩싸이고 그러면은 북한 놈들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핵을 쏠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거 발광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투입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공포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거야. 북한이 오늘도 막, 동해안으로 말이야, 미사일 발사하고, 며칠 전에는 ICBM 고각 발사하고, 대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 왜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되죠? 얘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내일 모레 담화 기자회견에 그런 말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관건이 뭡니까? 김건희하고, 명태균.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의 관계죠. 그게 윤석열이 지지율이 20%대에서 10%대로 꼬라박은 이유죠. 국민이 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백날 설명해 보세요. 국민이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미치고 팔짝 뜁니다. 이건 뭘 가지고 설명할 겁니까? 아니, 어제 나와서 어제 국정시정연설에서, 국회 시정연 나와서 야당 애들이 야유를 하든 조롱을 하든 소리를 치든 그거 받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도와달라 그래야 됩니다. 근데 얘는 국회 나와서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해요. 지 자랑만 하고 들어가요. 내일 같은 경우도 담화 발표를 지 자랑만 할 겁니다. 얘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들어가잖아요. 내일 모레 담화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까? 근데 윤석열의 이 무도함은 멍청해요. 엄청 멍청한 애예요. 멍청한 애 위에 더 멍청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소잃고 외양간을 고칩니까? 돼지들 다 도망가고 돼지우리 고칩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애가 나오면은 국정이 정리가 되는 거 국민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소잃고 외양간이 부신 건 외양간을 소가 외양간을 들여받고 도망갔는데 외양간을 고치는 거 아니라 에이씨 외양간 맞아 부셔버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애예요. 권위가 떨어졌어요. 명령이 수발이 안 돼요.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청와대 용컨대 비서관 행정관들을 비서관 행정관 애들을 갑작스럽게 그냥 핸드폰을 턴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의지할 겁니까? 얘가 무너진 거는 인사 참사예요. 모든 게 지가 뭉쳐하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보수 중도적으로 중도 인사가 좋은 인사가 많습니까? 전두환이도 보수 중도 그런 거 안 따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가용시켰습니다. 박정희도 그랬습니다. 명박이도 그랬습니다. 근데 좌우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 애들은 MB계를 갖다가 들여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MB계들 그렇게 만만해 볼 애들 아닙니다. 이놈이 무식하니까 지 맘대로 하고 MB계는 간신으로 변한 경우죠. 지금이라도 나 당하고 관계 끊겠다. 당은 당대로 해라. 그렇게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아는 갈 길을 잃어버렸네. 자, 결론 내드립니다.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동원이란 놈은 지금 녹두밭에 나라 잃고 국군이 망하는 녹두밭에 가가지고
왕이 되려 그럽니다.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그게 국민의 심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